여기서 기억하는 거지. 뭐 풀이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 문제가 3점짜리들이요. 미분계수에서 기억해야 되는 요 품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니. 요 품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거 뺀 거가 밑에 있으면 미분계수지.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서 2를 곱해야 되지 않나? 또 붙여 이거 시끄러. 또 붙여 찾았어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2h니까 여기 2를 곱하고, 그지? 네. 그럼 다시 여기다 2를 곱해야겠지.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h에다 0을 넣으면 얘네가 어디서 만나? 1에서 만나네. 그럼 얘는 f'1이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니까 이만큼이 미분계수잖아요. 그럼 미분에서 1 넣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되겠다. 역시 2점스러운 문제다. 다만 실전에서는 이걸 또 3점을 준다는 거. 2점 안 줘요 이거 가지고. 저 지금 채점 좀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이 뭐니? 항을 한 칸 가면 갈수록 r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5번째랑 6번째니까 A6을 뭐라고 쓸 수도 있겠어? AR 오죠. A6을 그냥 뭐라고 써도 돼? A5에다가 r을 곱한 거라고 써도 되지? 그 다음 항이니까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는 그냥 누구야? 유갈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얘는 이제 몇 칸 갔어요? 2칸 갔으니까 r이 2번 곱해졌겠지. 정식이. 그 다음에 뭐야? 뭐 2차 방정식 풀려는 거야? 어우 우리를 너무 무시하신다. 나 진짜 생각하면서 너무 약하다. 야각도수. 학교에서 소열 나가거든요. 진짜 쉬워 죽겠어요 진짜. 수영 완전 초고수야? 네, 진짜 쉬워 죽겠어. 그러다가 너 정시인데 너네 학교 내신 정시 1등 먹어버리면은 생각하면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뭐 자학한 우욱하는 잘 하시겠죠? 5번. 우리 태수가 씨발 중학교 3학년 때만 딱 공부 시작했어도 너 확인했어요. 무슨 정시는 정시예요 선생님. 씨발 그냥 내신 쉬워 그냥 저는 세금과가 너무 싫어요. 떡 먹다가 시험 쳐도. 자, 북보고 떡먹기. 자, 사학함수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어차피 이 파이라는 거는 뭐니? 화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한 바퀴 돈 거지. 그냥 오죠. 그러면은 이 파이는 여기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파이에다가 더하기 세타를 할 수도 있고 파이에다가 빼기 세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얘는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만 신경 쓰면 돼요. 얘는 야 너는 의미가 없어 시벨려나. 그리고 얘는 너 몇 사분면 각인데 병신 같은 년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파이가 요만큼 가잖아요? 더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더 가겠지. 세타만큼 더 가겠죠? 너는 3, 4분면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코사인 세타에 너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쳐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새끼는 의미가 없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쓰는데 그게 있지. 각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없어질 것인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각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각도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어떤 함수들의 특징이야? 원점 대칭인 함수들의 특징이야. 이런 게 원점 대칭이잖아요. 내가 플러스 알파일 때랑 마이너스 알파일 때랑 값이 부호가 반대야. 이건 원점 대칭에서 오는 특징이거든. 그러면 누가 원점 대칭이니 상학함수에서? 사인 함수,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코사인은 그거잖아요. 야 기본적으로 이건 알자. 사인 혓바닥. 아무리 너네가 삼각함수는 조금 과도기에 있었던 거라고 치더라도 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죠. 혓바닥.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
혓바닥 그리면 돼. 혓바닥을 그리고 이게 무슨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아, 그 다음에 탄젠트 씻기는 이거 탄젠트 섹시하게 생겼어요. 여기 점근선 있고 이걸 섹시한 거는 이거는 무슨 자세? 자 섹시하다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형진이가 앉아 있고 자 나도 이러기 싫어. 자 그래서 봐 사인 함수하고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 모의고사 문제 5번 맞았어. 나 이제 3등 나 4등급에 이제 2분응선을 넘었어. 막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얘기야? 전체적인 복습. 오늘 이것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그러면 사인하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수식 이런 것도 외우고 있어야죠.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수식. 방금 전에 원점 대칭은 어땠었니?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뛰쳐나가죠. Y는 마이너스 Y.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 마이너스 X. 이것을 성립하면 원점 대칭이지.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죠. 탄젠트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거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함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사인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코사인은 y축 대칭이잖아. 탄젠트 일반각은 뭐예요? 일반각이요? 아 일반각이 아니라 그 있잖아요. 30, 60, 90. 특수각이요? 네네네. 32. 루트 3분의 1 루트 3 무한대 0 0도 30도 60도 90도. 잠깐만 저거 코사인은 y축 대칭인데 y축 대칭을 나타내는 수식은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왜? y축 대칭인 함수는 어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알파일 때 그거랑 마이너스 알파일 때랑 y 값이 똑같단 말이야. 마이너스 알파나 똑같아. 공부탄이 섹시하게 생겼네요. 어? 저자들 내주시면. 이거는 난 되게 이걸 딱 봤는데 되게 귀여운 모습이 떠오르는데. 두더지가 땅에서 탁 튀어나와서 욱 하고 흔들리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야? 코사인이 그거니까 코사인은 각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녹아버리죠. 마이너스 있어봤자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사인에 마이너스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럼 이 문제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정리라면 사인 세타겠죠. 근데 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코사인 세타예요? 3, 4분면. 3, 4분이네. 제발 멍청한 질문 좀 봤잖아. 어? 물론 넘어가는 거를 냈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여기에 뭐 15명씩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우리 너무 무서웠어요. 뭐?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네, 맞아요. 날라고 하는 그래도 조기 퇴근해서 다행이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래? 그리고 또 하나 삼각함수에서 기본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이라도 알려주면 나머지를 전부 다 알려준 거지. 왜? 누구 때문에?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세타인데 탄젠트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자동으로?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니? 야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야. 사인 세타는 얼마야? 루트 5분의 1이야. 근데 이게 부호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얘가 몇 사분면각이니? 3사분면각이야. 둘 다.
얘가 이제 3, 4분면각이다 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겠지. 근데 여기다 대입하려고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해버려도 되겠죠. 그럼 답은 누구야? 루트 5분의 3이지. 참. 물론 사각함수를 4번. 사각함수를 처음부터 막 복습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할 때도 조금씩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진짜 살인충도 웃긴다. 네가 물개라면 뭐 그래도 되겠지. 사람이잖아. 아니 6번도 모르겠어.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런 웃는 태도 나도 너무 좋지. 근데 내가 너 그 웃는 것들을 다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받아주기가 싫어졌어 갑자기 어느 순간. 받아주기가 싫어졌는데 그게 왜 모두한 기인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거. 사실은 태수한테는 뭐 시리어스하진 않아요. 태수는 시리어스한 사람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지금 상당한 고민거리의 과목이거든. 근데 옛날에는 뭐랄까 막 수업 시간에 막 웃어도 막 딴짓을 해도 그래 할 건 하면서 웃는 거지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속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니까 뭐 그래 수업 시간 즐거운 게 더 좋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해도 생각보다 성취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마저도 더 집중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꾸 이 영상으로 다시 보면 된다라고 넘기지 않고 이 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새끼인 것 같은데 개지랄을 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병신 왜 저래? 자기 처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진짜 수학 과목에 대해서 진지한 게 맞아? 이제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제가 이제 옛날처럼 좀 곱게는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혹시 기억나요? 적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밖에 두는 거 아니에요? 어?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정확히는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집을 풀면서 이걸 진행해 오면서 처음에는 적분을 통해서 진짜로 넓이를 구했지만 실제로는 걔가 적분이었었느냐는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그림에 대해서 진짜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했었는지 아니면 공식을 썼었는지 공식이었어요. 뒷부분에 갔을 땐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우리가 배웠던 공식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리마인드 해보면 2분이랑 4분이랑 몇이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최고차항 개수가 a라면 그런가? 그럼 이 새끼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 6분의 베타만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굳이 절대값 난 잘 안 써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넓이니까 당연히 양수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x축과 한번 접해요. 여기다 중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달래. 지금 이건 요 넓이고 요 넓이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이 공식이 어떻게 돼?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죠. 사실 실제로 이런 모양이 뜨면 적분을 하시면 개 복잡해요. 정적분이라는 계산 과정이 분수와 뺄셈이 동반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을 냈을까? 과연 공식으로 이런 모양이 나와야 공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 아니면 이런 모양이 아니어서 생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내가 편집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뭐 고3 애들 대상으로 하는 메가스터디에서 양승진이라는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대비로 시중에 2만 원에 2만 몇천 원에 팔고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내가 문제를 구성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의고사 하나에 2만 원이에요. 비싸요? 네. 현우진 거는 막 4만 원 넘어요. 얘네들이 갑자기 이게 유행이 됐어. 왜? 이게 되거든. 이게 되니까 선생님들마다 모의고사를 옛날에 6월 모의고사 대비 안 만들었어. 근데 수능 대비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쩌니 엄청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6월까지도 만들더라고. 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예상하는 거고 걔네들이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는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실은 이럴 거예요. 사실은 이거의 가장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 그리기의 기본은 누구니? 극대와 극소를 찾는 겁니다. 극대와 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언제는 이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냐면 그건 언제냐면은 인수분해가 돼버릴 때예요. 저게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이는데 라고 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딱 보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 보이죠? 누구를 묶으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버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3이 돼요. 어우 선생님 인수분해 했더니 x는 0은 중근이고 x는 3은 실근이던데 내가 이미 개념 수업할 때 이미 다 얘기했었고 이렇게 그래프도 여러 번 그렸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방정식의 해는 무엇과 같다 그래프에서 x 절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랑 얘가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내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야 할 때 아 너도 x 절편이구나 너도 x 절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중근일 때와 그냥 실근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x절편이라고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잖아요. 그러면 x축과 만날 때 어떻게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뚫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느낌이 오겠죠. 이렇게 접할 때가 뭐야? 중근이고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가 뭐야? 그냥 실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내용이 있지.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 최고차항의 개수에 누구를 확인하라고 그랬어? 부호를 확인하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에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리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올리면서 그린다. 맞아? 기억나죠? 이러면서 극대극소에서 그래프 그렸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 있잖아. 나 3도 지나야 된대. 나 0도 지나야 된대. 그지? 근데 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야. 근데 누구는 여기선 중근이니까 여기선 접해야 돼. 요 점에선 접해야 되는 거죠. 얘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의 답은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공식에서 3차 함수가 x축과 접하는 부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아. 이거나 똑같습니다.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럼 요 나비를 구할 때는 뭐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공식을 써야죠. 그래서 12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워서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3의 4제곱.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세제곱되고 여기 4가 되죠. 그럼 4분의 27이 되겠지. 자, 선생님 6번 하나 푸는데 존나 오래 걸리네요.
문제 푸는 거는 30초였어. 설명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존나 간단한 문제예요. 8번이요. 7번은 맞았습니까? 오, 7번,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맞추고. 한번 풀어주세요. 쉽게 푸는 법. 뭐 쉽게 푸는 법이라기보다는 난 이게 꽤나 까탈스러웠는데. 아마 이거랑 뭐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제일 까탈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네. 나는 너네들이 이제 수혈한 지 오래돼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등차 수혈이죠. 그리고 얘는 요걸 봤을 때 이건 등차 수혈의 합이잖아요. 등차 수혈의 합이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센터 곱하기 항의 개수죠. 그럼 얘는 센터가 A7.5네. A7.5 곱하기 4가 얼마인 거야? 30인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항상 등차 수혈의 합은 센터 곱하기 항의 개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한테 알려준 정보는 A7.5가 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두 항을 구했네. 그죠? 두 항의 합이네. 저 합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저 두 항의 센터는 누구야? A, K.5죠. 쟤네들이 더해서 이를 나누는 거니까. 그죠? 얘가 센터인데 항의 개수 몇 개야? 두 개죠. 이렇게 합쳤더니 얘가 얼마래? 32래요. 플러스 0.5라고 하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러면은 K.5는 얼마야? 16이네. 그지? 근데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야. 선생님,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값이 얼마 커졌어? 8 커졌어. 여기서 8의 의미는 뭐겠어? 공차가 4개야. 아, 여기서 4칸 더 가면 얘야. 그럼 K는 얼마야? 11이죠. 그죠? 아마 해설지는 뭐 조금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저는 현우씨님의 이런 관점이 너무 좋습니다. 승진 씨. 네, 승진 씨가 낸 문제지만 현우진의 관점으로 푸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8번. 저는 연속이 너무 싫어. 자, fx에 대하여 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절대값이 있지. 근데 우리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극한값을 계산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죠. 절대값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 내가 이 절대값을 벗기려고 할 때 요 안에 있는 게 양수라면 그대로 벗길 것이고, 그치? 저 안에 있는 애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기겠죠. 그럼 우리한테 문제는 뭐가 고민이야? 우리한테 고민이 되는 것은? 야, 도대체 씨발 fx 플러스 1이 언제 0보다 커지고 언제 0보다 작아지니? 이거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야, fx 플러스 1이 언제 0이냐? 언제 마이너스 1이냐? 이것도 되는 거죠. 내가 저 절대값, 요 절대값을 뿌시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때가 언제냐를 찾아야겠죠. 그죠? 일단은 이 문제의 뭐만 봤을 때는,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왜냐면 이거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만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했는데,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아, 그러면 이 관점은 사실 틀린 거야. 더워.
이걸 나누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얘를 먼저 보세요. 그럼 이제 얘를 봤을 때 쟤는 하나가 어떤 직선이야? 사실은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a죠? 그러고 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뭐 예를 들어 a가 양수는 또 아니죠. 그럼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얼마니? 아이씨, 이거 좀 어렵다. 그 다음 밑에 거는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y절편이 a고 근데 양수란 아니야. 그래프를 그릴 수조차 없어요. 그러면 씨발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네. 그러면 근데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그냥 대충 그릴게.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이 그래프를 절대값 그러니까 더하기 1 한 다음에 절대값 하겠대. 그런데 너희들 그건 알죠? fx의 그래프랑 절대값을 붙인 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오죠. 그런데 얘는 지금 플러스 1을 한대잖아. 1만큼 올린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 그래프가 뒤집히겠어? fx가 마이너스 1일 때 뒤집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선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얼마? 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얘네들이 올라가서 뭐가 되고 싶대요?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 내가 갈 방향을 못 잡겠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그래프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불연속이네,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요 a 값이 얼마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천재다. 이런 문제. 그러면 사실은 이게 3점짜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a가 만약에 나도 지금 풀고 있는 건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네가 위에 있겠지 이렇게. 아씨발 아닌데.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보고. 되게 막 지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무식하게 풀죠. 8번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fx 플러스 1을 구해보죠. fx 플러스 1은 요 함수는 어떻게 돼?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 거지.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또 요 함수에다 1을 더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요 함수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절대값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직선이 어떻게 되는 직선이고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고 얘는 내려가는 직선이야. 올라가는 직선이 있고 내려가는 직선이 있는데 잠깐만 연속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게요. 얘네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얘 1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a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 얘네가 연속이려면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a는 얼마야? a는 1이네. 그
그럼 A가 1일 때는 얘가 연속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워서 밑에 있는 걸 올리더라도 얘는 불연속이지 않겠죠. A가 왜 여기예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일 아니야? 마이너스 5 아니에요? 마이너스 5네. 잠깐만. 1. 1이에요? 요거 3이잖아 이거. 아닌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 여기 내가 이렇게 써서 글자를 잘못 봤어. 아 오네. 야,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5네. 그럼 A는 마이너스 5일 때는, 연속일 때는 전혀 절대값 씌운다고 얘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은 A가 얼마일 때도 답이고, A가 마이너스 5라면 얘는 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아니라면 얘네들이 불연속인 거잖아요. 얘네들이 불연속인데,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A가 1이면, X가 1이면 얼마야? 2A 플러스 2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면? 여기다 1이면 아까 뭐였어? A 마이너스 3이었죠. 이거 중에 누가 큰지도 몰라요. A 값에 따라서 변하잖아. 누가 큰지도.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씨방 새끼 문제가 어떻게 낸 거야? 자,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이렇게 간다고 치고, 만약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네가 이렇게 0보다 클 때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만 바뀔 거니까 이거 불연속이지 무조건. 그러면 얘네가 불연속인데도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어떻게 했냐면, 얘는 양수에 있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 음수에 있는 거야. 근데 얘랑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얘가 만약에 뭐가 되는 상황?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얘를 뭐하면? 절대값 때문에 들어 올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마3인데 절대값 씌우면 3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면 얘네가 연속이 될 수 있어? 야, 너랑 부호만 다르고 값이 똑같아. 그죠? 그러면 2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3이랑 뭐만 다르다? 부호만 달라. 왜냐면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인 거고 올릴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산하면 넘어오면 실수할까봐 쓰자. 그러면 3A는 1이니까 A는 3분의 1이겠네. 4번이네요. 그럼 4번 답 맞니? 네. 어렵네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맥을 잘못 잡았어. 두 번이나 헛짓거리였어. 뭐 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문제랑 안 맞았으니까. 9번, 10번은 4점인데요. 4점짜리 중에 푼 거 있으신 분? 10번이요. 10번 플러스? 네. 로피탈 형 있었니 혹시? 네. 로피탈이 뭐예요? 그거라도 쓰면 다행. 로피탈은 리미트 뭐 x가 얼마로 간대요. 너 근데 어디서 주워 들었냐 그거? 뭘? 전에 썼던. 이 문제가 0분의 0꼴이면, 근데 이거 지금부터 즐겨 쓰면 안 좋아요. 왠줄 알아? 쟤는 로피탈 정렬은 야매거든. 야매로 저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 자기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했겠죠. 근데 그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그거를 애초에 쓰질 않아. 진짜 별짓거리 다 해봤는데 안 나오지. 그럼 말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맞는 성취감은 느낄 수 있으나 그걸 지금 안다고 해서 좋을 일은 없어요. 나중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 그거 5초면 가르쳐줘요. 5초면 가르쳐주는 거야. 방법도 쉬워요. 근데 근데 그거 대학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왜 지금 알려줘요? 지금 써먹으면 문제를 너무 쉽게 잘 푸니까. 심지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리니까. 대학 잘 가려고.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게 꼬셨다. 내 생각에는. 이게 원래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치환하는 문제 되지 않겠니? 치환? 원래 여기 뭐만 똑같다면, 각도만 똑같다면 치환하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각도가 지금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각도를, 그럼 이 문제의 첫 번째 화두는 뭐냐면, 지금 각이 다른데 삼각함수의 각도에 대한 성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성질을 써가지고 각도를 변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이 다른 거를 각변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통일을 시킬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3점짜리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4점짜리가 된 이유는 각변환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얘랑 각을 통일할 수 있을까요? 뭐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건, 선생님 얘랑 각도가 얼마큼 차이입니까? 얼마큼 차이예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랑 이 각도의 차이가 2분의 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얘를 그냥 삼각형이라고 치환해 버릴게요. 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가 되려면 2분의 파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삼각형으로 치환하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삼각형이 되는 거죠. 맞니? 내가 왜 이렇게 바꿔요? 삼각함수 약한 애들 듣고 이걸 하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삼각형은 각변한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얘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웬 F라고 하냐? 아니거든. 코사인 제곱이죠. 얘는 뭐로 바뀌어? 코사인. 코사인으로 바뀌어. 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를 더하거나 얼마를 빼잖아?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 이게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내용. 일단 접어두고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사인? 아니 코사인? 삼각형으로 바뀌어. 그럼 이 문제는 코사인 삼각형을 또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코사인 제곱 삼각형 더하기 사인 제곱 삼각형, 아니 사인 삼각형 더하기 4분의 3이야. 그 다음에 무슨 문제에 빠져요? 선생님, 얘네 치환하려면요, 얘네가 다 사인이거나 다 코사인이어야 되는데 한 놈은 사인이고 한 놈은 코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누가 바뀔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제곱이 바뀔 수 있어요. 제곱은 무슨 공식으로 바뀔 수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데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싶냐? 네.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네. 그러면서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사인이죠. 다. 그러고 나면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 이제 3점짜리지. 마이너스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그 다음에 뭐야? 이거랑 하면 4분의 7이죠. 대신에 이제 내가 얘를 치환할 거거든? 얘 그냥 치환하지 말고 그냥 사인이 범위가 있지. 사인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밖에 값을 못 가져? 마일부터 1까지밖에 범위를 못 가져. 얘는 그리고 몇 차 함수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범위가 있는 2차 함수는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최대값, 여기 맨 꼭대기는 누구일 때야? 당연히 대칭축일 때지.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1이네. 2분의 1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인을
요 사인을 2분의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최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에서 제일 멀어지는 애가 누구야? 제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닥을 치잖아요. 2분의 1에서 요 범위에서 2분의 1이랑 제일 먼 거는 마이너스 그럼 사인을 마이너스 1로 봤을 때 얘는 최소값이 되겠다. 나 대입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저거 맨 위에서 음. 코사인 제곱 세모가 되는 과정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건 사실 암기예요. 이해를 구한 게 아니야 너한테 지금. 그냥 우리가 뭐 하게 돼 있냐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 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를 더했어?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90도에다 얼마를 더했어? 더하거나 빼도 괜찮아요. 더하거나 빼면 이 사인이 누구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2분의 파이를 버려요.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값이 좀 달라. 이거랑 이거는요. 야 나도 2분의 파이에다 알파 더했는데 그래 씨발 너도 바꿔.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 사인 그리고 알파 써. 야 나 근데 이렇게 쓰면 끝나냐?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몇 사분면각이에요? 이거 몇 사분? 90도 가서 알파 더 가면 어?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여야 돼요? 양분수.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잖아. 분수. 얼싸 안고잖아. 그지?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얘를 바꾼 것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사인은 왜 안 붙였는데요? 더해도 2사분면이야. 2사분면 사인은 플러스야. 빼도 1사분면이야. 1사분면이면 또 플러스야. 얘는 언제나 플러스야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사인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기 때문에 신경 써. 근데 이거에서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1사분면각이거든. 1사분면각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야. 그러니까 바꾼 것도 플러스가 되어도 되죠. 그리고 여기의 성질은 이 2분의 파이에 대한 성질은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바꾼 건 다 플러스예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값이 크면은 막 4사분면으로도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알파를 되게 작은 각으로 봐요. 클 수도 있지. 근데 신경을 안 써. 왜? 네가 존나 크다면 여기 와서 일로 와서 여기서 3, 4분면 돼서 얘가 마이너스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나중에 옮겨와도 여기에서도 올 거잖아. 여기서 결정하면 돼. 여기선 신경 쓰지 마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4점짜리는 지금 좀 설명하는 게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시간 안 하고 못 풀어요? 요 각을요? 네. 그러면 더 바라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 값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값당해. 그건 아니야. 궁금하잖아. 시벨로마. 오, 좋은데? 아니야. 좋은데. 아, 진짜 좋은데? 불 끌래요? 진짜 좋은데? 자, 뭐니 1 해주고 중간 맨 위에 중간 맨 올려야 위에 돼요. 네, 중간. 이거? 이걸 또 열자고? 그거 아니에요? 10번 안 했잖아. 10번도 하자고? 10번 풀었다 그래서. 저는 못 풀었는데. 알았어. 너도 로프트에서 적었다. 컴퓨터 산 거 집에 왔대요. 이제 난 집에 컴퓨터가 다시 생겼어. 난 이제 4점짜리 문제 보기만 해도 무서워. 10번까지 맞추면 4등급 무조건 4등급 상. 태수 지금 저거 맞추면 나저 전에 거로 많이 틀렸는데. 8번 못 풀었어. 자, 0분의 0꼴에서는 힌트가 몇 개? 이게 힌트가 2개죠.
어떻게 두 개야? 네가 0으로 가니까 나도 0으로 갈 거야 하나.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이 6이야 하나. 그래서 힌트가 두 개야. 그 두 개에서 다 뭔가를 뽑아내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빵으로 가야겠지요 하니까 첫 번째가 뭐야? F0의 제곱은 빼기 9는 0이니까. 그죠? 그럼 F0의 제곱은 9겠네요. 그럼 여기서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F0은 뿔마 3이네. 그죠? 근데 나 수학 선생님 좀 창피한데. 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구나. 아니야? 안 창피해. 왜요? 아, 나는 이걸 문제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 모든 항의 개수가 양수야. 무조건 그래갖고 야, 상수항도 개수냐?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 상수항은 개수라고 부르지 않거든. 그래갖고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 수학 선생님으로서 창피한데, 왜냐면 상수항은 개수라고 안 불러. 여기서 이걸 3이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 자, 그러면 봐봐. 역시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많이 봐야 돼요? 0분의 0꼴에서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건 저기 안에 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 미분 계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9를 누구로 바꿀 수 있냐면,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로피탈로 다 뚫려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fx의 제곱 빼기 9를 3의 제곱이라고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모르겠지만 3의 요거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버려? f0에 이렇게 가실 거고, 이걸 보자마자 제곱 빼기 제곱이 뜨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 뭐 할 거야? 나 이거 인수분해 해야겠다. 인수분해만 되면 인수분해를 하죠, 애들이. 그러면 여기 x분해, 이게 합차니까 차인 부분을, 이 부분을 딱 봤더니 너가 미분계수야. 너는 미분계수야. 그냥 뒤에 있는 애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합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얘는 뭐냐면, 야, 너는 f 프라임 0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f0이 3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마삼이거나 3이잖아. 분자는 절대 0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이걸로 수렴하고요. 분자는 0이 안 되는데 분모가 0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아니면 발산이죠. 발산이 뭐예요? 무한대로 커지구나. 아, 왜냐면 엄마가 피자 한 쪽하고 피자 한 판을 사오셨는데 같이 논아 먹어야 되는 애들이 점점점 작아져. 그래갖고 그 피자 하나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먹어야 돼. 아 씨발, 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존나 커지는 거죠, 자기가 먹을 양. 분모가 작아지면 당연히 그 숫자 커지겠죠. 좀 피자 한 판 다 먹어서 모르겠어. 자, 그러는 바람에 얘가 무한대로 가버려. 얘는 어떤 알파라는 값이 있을 텐데. 그럼 얘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6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막혀야 돼. 씨발 뭐야, 씨발 이거 문제 타이핑 오류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얘를 그냥 알파라고 막연히 잡을 수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0이면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는 형태도 있잖아요. 얘가 0이면 저런 값을 가질 수 있죠. 아 씨발랭이, 두 번째 힌트가 f 프라임 0이 되면 6이 될 수도 있네. 가능성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f 프라임 이거 이차함수라고 줬지 않습니까? 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0이 3이 뿔마 3이니까.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누구 나오니? b만 나옵니다. 미분해서 0. 그럼 b가 얼마란 얘기예요? 아, b가 제로란 얘기예요. 맞아? 그럼 b가 제로면 fx는 이렇게 구해졌네. ax 제곱 얼마 3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산하시면 돼? 이걸 여기다 때려 넣어요. 그럼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0분의 0 뿌리가 약분 하고 나면 a 값이 6이 나오게 하는 a 값이 존재합니다. 얘가 1입니다. 그건 나도 몰래.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합시다. 어떤 문제길래 씨발 아는 문제가 두 문제야. 야, 미분해서 3 못 넣냐? 네? 맞췄는데. 이거 두 개 맞췄어? 네. 2점 맞춘 게 어디예요? 둘 다 맞았네 그래서. 야,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값의 범위를 갖는다 그랬어? Y도 어. 그러면 씨발 존나 쉬우거든. 야, 네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지려면 사인 x가 얼마여야 되는 거니? 마 1이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건 뭐니? 마 3 플러스 k가 네가 최소겠구나, 야. 어? 그러면은 최소가 1이라고 했으니까 k는 4겠구나. 뭐냐? 그럼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사인이 제일 클 때니까 사인이 1이 되면 되겠구나. 근데 전 마일부터 1이라는 걸 오늘 배웠어요. 알았다. 이제 이런 거 맞추겠네. 아, 형진이 이제 7점 확보. 나이스. 자, 이거 뭐지? 아이씨, 형진이 똘똘한 애가 왜? 뭐야? 이건 왜 엎으냐 이건? 에? 이거 까먹기 뭐가 있어, 씨발. 0분의 0꼴이고 개새끼야. 그걸 까먹었어요. 0분의 0꼴을 까먹었다고? 하도 안 하다 보니까.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빵인데 그러면 A가 얼마겠니? 4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왔어요. 저. 야, 그 다음에 0분의 0꼴은 반드시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후 약분이잖아.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한다 그랬어? 대입. 그럼 B는 4, A는 4. 둘이 더하면 8. 인수분해하는 거 까먹었어요. 0분의 0꼴. 진짜 봐. 저는 연속이 너무 싫어요. 그냥 진짜 연속 어. 싫어. 저거 일어났는데 갑자기 스프레드 쓰였으면 좋겠다. 개소리야. 시그마가 뭐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백이요요, 하백. 수열의 합. 그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 그냥 수열의 합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 위에 저거랑 숫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나는 등비수열인데 1항부터 8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 17이래. 1항부터 8항까지의 합. 기억났어. 자, 그러면 공비가 2라 그랬으니까 아씨, 존나 짜증나네. 공비가 2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야겠네요. 까먹었지롱. 그거는 지금 하면 기억해야 되지롱. 2분의 몇 아닌가? 나중에 존나 처맞지롱. 이런 거 모르면 2분의 몇 아니야? R 빼기 1분의 아니구나. 첫째 항의 R의 n제곱 빼기 1이죠. 이게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뭐 한지 거의 1년이 돼가니까. 아, 형진이 이런 거 보면 짜니까 내일.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한 번씩 풀어야겠네. 내일 뭐 하는데? 내일 기납법 나와. 어? 내일 기납. 기납법 여기다 책상 하나 더 갖다 놔야 돼. 내일 너랑 근데 저 이걸 모르는데 기납법을 어떻게 배워? 그거랑 해야지. 자, 그러지 뭐.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1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8항까지 합이라는 게 S8이겠죠?
그럼 공비가 2니까 2 빼기 1에 첫째 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에 8제곱 빼기 1이네. 그럼 그지? 뭐 저 S8이 왜 나온 거예요? 필기해놨는데. 8항까지의 합. 아, 이걸 시그마로 써도 되지만 시그마 배우기 전에는 아니, 8항까지의 합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온대? 17이 나온대. 그러면 2의 8제곱 빼기 1이 얼마야? 255. 255. 그러면 255a는 17이니까 a는 얼마야? 255분의 17이라는 약분도 안 되는 씨발놈의 숫자. 자, 일단 a는 저렇다고 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해달래? 얘랑 얘를 합친 걸 구해달래? 어? 그러면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a3는 뭐겠어? 첫 번째 항에서 두 칸 더 가는 거지. 등비 수열은 곱하면서 가는 거니까 AR 제곱이겠죠. R을 두 번 곱했겠지. R이 2 아니에요? 2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네? 4A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첫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가려면 몇을 곱해야 돼? R을 4번 곱해야 되죠. 2를 4번 곱하면 16. 16A.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얘네들은 뭐야? 20A네. 근데 A가 얼마니까? 255분의 17이니까 이걸 5로 나누면 지랄하네. 4, 이거 5로 나누면 51. 그치? 그 다음에 얘를 17로 나누면 3. 그럼 답은 3분의 4. 깔끔하다. 255가 17의 배수였어? 몰랐네. 약분도 안 되는 씨발놈이라서. 시벨로마. 형진이 이거 다 오답노트 써오라고 그럴까? 나 글씨 잘 쓰는데. 오. 어때? 고등무수 써. 그래, 그 잘 쓰는 글씨를 쓰면 오답노트. 자, 로그 n16, 로그 루트 n16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 오, 나 이거 되게 낯설어. 이런 문제 처음 봐. 자, 나도 처음 봐요.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 쓰면 얘 앞으로 4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오늘 배우는 게 많네. 그 다음에 이거는 배고파요. 제곱하면 로그 n에 256 되겠죠. 에. 그러면 256은 얼마야? 그거 2에 8제곱. 그러니까 8이 앞으로 나가겠죠? 에. 얘가 뭐가 되어라? 그래도 뭐가 씨발. 뭐가.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겠니? 12 로그 n의 2가 자연수가 된대요. 자, 이걸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개수. 그러면 얘는 사실은 밑은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밑이 2부터 되겠죠. 그죠? 그럼 밑이 2일 때는 얘가 1이니까 자연수가 되겠네. 그지? 그럼 n이 2인 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2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n이 2보다 더 커지면 얘는 값이 1보다 더 작아지는 거지. 근데 로그 더하기 하면 원래 저렇게 돼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얘를 a라고 치환했다고 하면 4a 더하기 8a야. 4a 더하기 8a는 12a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 그냥 똑같은 게 4개 있고 똑같은 게 8개 있으니까 얘는 똑같은 게 12개 있겠다. 물론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 로그 2 더하기 로그 2는 얘네들이 곱하는 게 아닌가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죠. 로그 2라는 애가 4개 있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n이 2보다 커지면 얘는 1보다 작아지지.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야? 12에다가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서 그럼 어떤 숫자를 곱할 수 있을까? 이번에 12에 약수가 되는 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로그 n의 2가 얼마가 돼도 되고 2분의 1이 돼도 되고요. 3분의 1이 돼도 되고요. 4분의 1이 돼도 되고요. 6분의 1이 돼도 되고요. 12분의 1이 돼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다 역수돼 있으니까 싫잖아. 얘랑 뒤집으면 역수되지. 밑이랑 진수 뒤집으면 역수되거든. 네. 그러면 로그 2의 n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고 6이 돼도 되고 12가 돼도 됩니다 라고 해도 되겠죠. 이 상황은 역수 취해서 그러면 2가 되려면 n이 얼마면 돼? 4. 그죠? 8이 되려면 3이 되려면 막 계속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그럼 처음에 루트 바뀔 때 8로그 루트 바뀔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했어요. 그래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밑이 n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8제곱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불편하니까 얘랑 자리 바꾸면 역수되죠? 얘 역수치 했으니까 얘네들도 역수치 하면 되니까. 이건 족같아서 하다가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맞추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저런 게 있었어. 씨발. 맞아. 좀 많이 배우는데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7번. 공식을 많이 배웠어요. 나 루트가 어디서 좀 배웠냐. 모의고사 써. 자, 사실은 내가 더 많이 강조하고 수업 시간에 더 많이 했던 건 이거였어요. 얘네들이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자, 정리를 할게. 이거 한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두 함수가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그 두 함수가 연속이고 연속이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얘는 뭐 당연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연속이지. 근데 한 놈이 불연속이고 한 놈이 연속이면 내가 되게 많이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한국인 애가 0이 되는 거. 그죠? 연속인 애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0이 되면 되죠. 왜요? 왜 그러냐면 불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 여기에서 요 연속인에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겠지. 네.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가 다 똑같다면, 그러면 다 곱하면 다 0되니까. 그죠? 근데 뭐 얼마를 곱해야지 얘네가 똑같아지겠어?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케이스는 그게 아니지. 이럴 때 다만 모든 불연속과 연속이 만났을 때 모두 다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하필이면 지금 이 문제처럼 이 불연속인 함수가 부정형이라면, 부정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극한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서 막 무한대가 있어. 무한대로 발산 막 이런 게 있으면 얘는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막 이러면 불연속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연속일 때는 이 뒤에가 0이 된다고 해서 얘네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해야 돼요? 노가다 뛰셔야 돼요. 일일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x가 2로 갈 때 얘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도 했죠? 바퀴벌레가 피자를 먹어야 되니까 존나 커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불연속인 지점에서 부정형 형태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위에서 했던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땐 노가다예요. 그 다음에 정리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선생님,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무조건 불연속인가요? 아니에요. 얘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너도 불연속이고 나도 불연속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노가다예요. 얘는 진짜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일일이 다 구하셔야 돼. 알겠니? 이 형태밖에 없어. 근데 다만 나는 처음에 이건 잘 안 가르쳐.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이건 잘 안 가르치는데 지금 이게 나왔어. 그래서 얘기한 거야. 항상 이 케이스가 통하지는 않아. 간단해 보이는데 노가다 문제. 자, 그러면 봐. 선생님, 제가요 자극한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극한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gx는 누굴 써야 되니? 이게 위에 걸 써야 되죠? 그럼 진짜 노가다 하는 거야. x-2분의 3 진짜 뻥이다. 곱하기 그 다음에 fx가 누구니? 최고차항 개수라인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자극하는 거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노가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나 우극한 거 하고 싶은데 우극한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거. 리미트 근데 수능에 노가다 문제 잘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어. 많아요. 자, 근데 수능에서 이제 지양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적으로 구석진 내용이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데서만 돼. 근데 그걸 풀 때 무조건 다 깔끔하고 아이디어 생각만으로만 푸는 게 아니야. 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x 플러스 5 곱하기 두 개가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죠? fx는 다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얘를 우리가 보기 좋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방법대로 쓰면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 일단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얘는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7 곱하기 누구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플러스 얼마야? 4죠. 요 계산 결과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식이 하나 나왔어. 어디서 하나 나올 거냐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빵 돼야 되니까 2a 더하기 b 더하기 4는 얼마야? 0이야. 앞에 3은요? 요 3? 네. 뭐 이거 있으라마나 0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관계 없잖아. 그러면 얘가 0이겠지. 그러면 2a 더하기 b는 얼마야? 마 4네? 그러면 걔가 0인데요. 그런 거 보지 뭐. 씨발. 얘가 마 4네? 그럼 얘가 0이네? 그럼 이 극한값이 얼마면 돼? 0이면 되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우리가 뭐 했었니? 우리가 옛날 개념식 풀 때는 강제로 조립집합을 썼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a, b를 강제로 2로 조립집합하고 이거 여기다 넣으면 2a 더하기 뭐 똑같겠죠? 2a 더하기 4인가? 이거 하면 얘가 0이 되죠? 2a 더하기 b 더하기 4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2 x에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이거 난리죠. 그리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이 극한값은 4 플러스 a가 되네. 그럼 걔가 얼마가 돼야 되네?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야? 마 4겠죠? 똥구멍이다 진짜. 그러면 a가 마 4면은 마 8이니까 넘어가면은 b는 4겠죠. 와. 그리고 f5를 구하실 수 있겠죠. 똥구멍이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5니까 이거 x-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겠죠. 와, 이거 존나 재밌다. 갑자기 박홍기 쌤이 멋있어. 연속 문제 재밌구나. 딱 정해져 있어.
너는 노가다, 너는 이거, 너는 이거. 근데 정해져 있는데 이걸 못 푸는 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연습을 안 했네, 반복을 안 했네, 라는 얘기야. 물론 맞아. 형진이 근데 자책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신나게 달려왔어? 우리가 뭐 반복을 한 적이 있어, 복습을 한 적이 있어. 우리 신나게 진도만 뺐어. 왜? 내가 뭐 하자고 진도 뺀다 그랬니? 너네들이랑 문제 풀 때 의사소통하자고. 내가 그랬지. 문제 하나도 못 풀어준다고. 다만 알아야 되는 뼈대 기본만 알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형진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오늘 연습 문제 좀만 뽑아주시면 돼요. 네? 연습 문제 뽑아주시면 돼요. 연습 문제요? 네. 아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매스 플래시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8번 맞췄어요. 아, 했어요. 좀 틀렸어. 자, 여기요. 존나 수열이 모양이 특이하던데. 저게 귀납법이죠? 네. 이게 귀납법이에요. 중납법 생각보다 족밥이. 귀납법은 그냥 뭐 알려주는 거냐면 나에서 다음으로 가는 규칙을 식으로 알려줘. 그래놓고 하나를 알려줘. 하나 알려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다음으로 가는 규칙을 아니까 그 다음이 나와. 그럼 그 다음이 나오면 보고 내일 좀 그- 청소해 주고. 그 다음이 나오면 또 그 다음을 갈 수 있게 해줘. 그런 소리. 자, 그럼 형진이가 이거 풀고 오늘 끝냅시다. 뒤에 거- 진짜 제가 이거 풀라고요. 얘는 무슨 말이니? 얘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니까 식이 나왔고 처음이 나왔잖아. 넣어서 다음. 이런 거 숙제랑 연습 문제 좀 뽑아주세요. 난 그거 하나 뽑고 있을게요. 영어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명친군 안녕하세요. 아니, 저 아니. 조등영입니다.